네, 한인 이주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여 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2020년을 전후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1860년대부터 그 연해주 지역으로 우리 한인들이 이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주 역사가 이제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역사가 점점 깊어질 텐데, 이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뭐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연해주로 이주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해주라고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의 동북쪽, 북한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접경된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그 사할린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는데, 여기로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 스탈린 체제의 하에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체제였기 때문에 소련 사람으로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국적이 이제 부여되고, 소련 사람으로서 그 중앙아시아 각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타시켄트라든가 또는 그 알마티라든가 그 우슈토베라든가 이런 중앙아시아 여러 도시로 농촌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그 한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현지 정착한 곳이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할린이라든가 이 연해주 지역은 한반도하고 접경돼 있는 지역이어서 나름대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있는 반면에, 예컨대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한반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연속되어 있지 않은 중간에 그 빈 공간이 크게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하고의 이제 연속성이 없는 뚝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외딴 섬 같은 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척박한 그런 그 기후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또다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그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특유의 근면 성실함과 또 탁월한 농업 기술 등을 발판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의 그 스토리를 써나가는 우리 그 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초기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하고의 어떤 그 연계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대가 누적되면서 약 160년 정도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제 세대가 이어졌겠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초기 그 1세대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했었겠지만, 2세, 3세로 가면서는 현지 생활에 이제 그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소비에트가 한반도와 인접한 곳이 아닌 뚝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 교육을 강조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정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특히 한국어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 과정이 됩니다. 이 중국 조선족 같은 경우는 그와는 반대로 한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 몰려 삶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반도와 연결된 그런 그 삶을 살고, 한편으로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표방하면서 민족어 교육을 장려했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구사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 그러면 그 가정교육이나 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서의 어떤 그 의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약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가 1991년에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를 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2021년 시점에서 보면 이미 중앙아시아도 독립한 지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0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 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국가로서 독립한 이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등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경우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소비에트 체제의 러시아적인 요소를 상당히 제거를 하면서 카자흐스탄은 카작 문화를 카작어와 카작 문화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우즈벡어와 우즈벡 문화를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제 다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 있어서의 그 내셔널리즘을 고양하는 그런 그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탁월한 그 어떤 그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 사회에 착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독립한 이후에 그 토착 언어인 카자흐어, 우즈벡어를 각각 국어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카자흐어와 우즈벡어를 배울 필요를 크게 느끼지 독립 이전에는 그들의 각각 독립하기 이전에는 크게 그 카자흐어라든가 우즈벡어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한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이후에 현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한 당시에도 굉장히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피해서 갔는데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 독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 삼중, 사중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출신의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들을 처음에 이제 보호하지 못해서 이제 그 이주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책임의 문제, 우리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의 문제 같은 것까지도 이제 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중국으로의 이주입니다. 한중 국경 지역, 특히 이제 만주 등 동북 삼성 지역에 우리 그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 형성과 발전 그리고 재이주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방금 그 고려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한국과 이 연속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물자의 그 교류라든가 인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한국 문화, 한국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은 그 문제를 내포하게 되는데 그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그 조선족이냐 아니면 한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중국 조선족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중국 조선족은 상당한 정도의 국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내 조선족이 있으면서 이들이 또 그 고려인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1991년 이후 냉전 체제가 붕괴된 상황 속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서 모국인 한국으로 귀환해서 한국 내의 조선족 사회를 또 이루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요? 한국어라든가 뭐 한국어라고 표현을 하든 조선어라고 표현을 하든 그런 여하튼 간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노동자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상당수가 또 일본으로 또 이주해 간 조선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일본 내의 조선족도 적지 않은 수가 그 2020년 전후한 시기에 통계를 보면 이제 그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1983년에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내세운 그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정책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중국 내 조선족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의 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조선족이 노동자 신분으로 많이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 일본으로 간 조선족의 경우에는 유학을 계기로 해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다. 한국으로 온 조선족하고는 다르게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다 하는 그런 그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이 중국 내 조선족이 이 연변을 중심으로 한 동북 삼성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도 개혁 개방에 의해서 연안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상해라든가 선전 또는 광저우 같은 데가 발전을 하니까 그 발전된 곳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 내 국내 이주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동북 삼성의 이제 조선족들이 중국 내 주요 도시로 국내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기타 다른 국가로 이주해 나가는 조선족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그 통계 자료는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이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본으로의 이주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 전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이주가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날의 그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의 어떤 뿌리라 그러면 바로 이런 그 제국 일본 시대의 이주 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 사진은 1920년대 일본 오사카 항에 도착한 조선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에 자이니치 그 5주년 특별전 자이니치 학교들 제일 한인 민족 교육이라고 하는 그 전시를 할 때에 편찬한 도록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오사카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오사카에 이제 도착한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여성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의 그 이주의 형태입니다만 독일의 경우에 이제 병원이나 탄광 등지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독 간호사가 되겠고요. 탄광은 이제 그 파독 광부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그 독일로의 그 한인들의 이주는 당시 이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할 필요에 의해서 독일로 이렇게 그 대규모로 이주를 시킨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성공 코리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성공 코리아 초석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로의 이제 이주도 그 생겨나는데요. 네, 에네켄과 이제 협약 이민 같은 것인데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의 이제 그 캡처 화면입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니깽 쿠바 한인들의 경우에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이 번 돈으로 이제 그 독립 자금을 지원했다든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어서
이 에네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에네켄과 관련해서 보면은 당시 19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이 1904년 12월 24일 황성신문에 광고가 나온 게 있는데 이 광고를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북쪽의 멕시코는 지금 미 합중국과 같은 나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면 당시 1904년 당시에는 문명이 부한 강국이고 물과 땅이 좋고 기후가 온난하고 장질부사 같은 역병이 없고 세계가 공히 알다시피 부유한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 등등 해서 이 멕시코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사람이 살기 좋다. 여기 보면 장질부사 같은 역병이 없다. 이 말 자체가 당시 한국의 위생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외국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역병이 없는 곳, 기후가 온난한 곳, 물과 땅이 좋은 곳 이런 곳이 선택지였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을 황성신문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것이 멕시코 애니켄 이민의 시작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